자, 자, 만드는 거는, 네, 제가 오픈 프로젝트를 띄우고,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만들 때 쓰는 기본이죠.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만능 줄기세포 워크플로우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끄시고, 요걸로 좀 해볼게요. 음, 네. 자, 클로드를 네, 클로드를 띄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요 페이지가 있죠. 마스터 프롬프트 이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 프롬프트를 이 프롬프트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요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PRD 만들기 1부터 코드 개선하기까지 각각에 있는 요 프롬프트들은 이게 클로드나 AI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클로드나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안에 얘가 안정적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안정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얘가 필요한 어, 예를 들면 쓰는데 얘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이전트나 커맨드나 예, 이 프롬프트가 잘 먹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제 스킬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란에서 그냥 클로드 자체로 하는 것보다 제가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에이전트 하네스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8시 지금 뭐 사실 오늘 2시간 쫙 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하고, 어, 오늘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어서 또 뭐 영상을 해서 올리든, 난 뭐 그 만드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 일단 중요한 원칙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프롬프트를 전부 다 다시 한번 다듬었기 때문에 여기 1번, 큰 1번, 큰 2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1번과 2번이 큰 1번과 큰 2번이 기획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도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에이전트 워크플로 만드는 설계도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3번에 여기까지가 설계안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이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가 설계안을 구현을 여기까지 이게 구현이고 구현 이후의 확인과 마지막 기대 올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4번은 이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가 안정화를 하거나 워크플로우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직 오늘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실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작업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1차 결과물을 만들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순서를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 여기를 열면 이 컴보를 열면 이게 열리죠? 그러면 여기에도 프롬프트가 있는데 요 프롬프트도 빼먹지 말고 중요한 거 빼먹지 말고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저장하고 심지어는 클리어 이것까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들을 빼지 말고 순서대로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하다.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다 안정화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1차 안정화된 것까지. 자, 사실 이게 만드는 노하우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획인데, 어, 이게 아, 많이 걸릴 때는 얘가 이제 이걸 우리는 프롬프트로 넣으면 얘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10시간, 12시간. 그리고 나머지를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오늘은 12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해보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 아, 여러분이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둑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둑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번에 나왔죠. AI가 20분 만에 만든 바둑에 뭐 이거 이제 이벤트 했죠. 이 회사가 이넨스라는 회사인데 에이전틱 AI OS를 만든 거예요. OS.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말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기획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자비스 OS 하네스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예,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획까지 안에 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획하는 모든 게 얘도 제각각은 똑같지 않지만 뭔가가 똑같은 방식이 들어있는 거, 비슷한 방식이. 우리는 지금 그걸 수동으로 할 뿐이죠. 그래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예, 똑같이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읽어보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얘가 어떻게 만드냐면 PM 에이전트를 불러서 웹 리서치를 합니다. 그 웹 리서치로 어떤 걸 하냐면 외신을 비롯해서 바둑게임 웹사이트, 그러니까 외신, 바둑게임 웹사이트, 유튜브, 아마존, 위키피디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 다양한 곳에서 바둑 트렌드, 바둑 트렌드, 바둑 앱 개발, 바둑 교육 사례를 얘가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해서 몇 가지 주는 기획을 가지고 얘가 기획안을 하고 구현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문을 봤을 때 그냥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사용법. 아, 이거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 얘가 뭘 했다라는 이런 힌트가 있죠. 요 힌트를 가지고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카피를 해서 네. 여기에 자, PRD 문서를 만들 때는요. 얘한테 사전 조사를 시키고 얘가 조사한 내용을 에이전트들이 논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서 PRD 문서 제작을 하게 하는 네, 요 단계를 거칩니다. 요 단계가 1, 2, 3 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PRD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워크플로우로. 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PRD는 프로덕트 리콰이먼트 다큐멘트죠. 제품 요구 사항이에요. 즉 바둑 소프트웨어 게임을 만들 건데 무엇을 만들 거고 바둑 소프트웨어 만들고 어떤 기능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다양한 거를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러면 요 무엇을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PRD 내용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얘가 어떤 순서로 사고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어떤 순서로 사고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실행되어야 되는지라는 것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가 어떤 순서대로 사고해서 어떤 단계로 구현을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담는 워크플로우고 이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도 얘가 작동을 하려면 바둑이 작동되려면 바둑 프로그램 자체가 상대가 수를 두르면 어떤 순서 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동시에 포함된 거죠. 요걸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이 PRD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워크플로우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완수하는 데에 얘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워크플로우.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단계를 좀 더 꼼꼼하게 놨어요. 이거를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 회의를 먼저 시켰습니다. 이 말은 AI에게 그래서 이제 기획이 12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얘를 최대한 쪼는 겁니다.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얘네들끼리 서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기획회의를 토론을 하게 되고 나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지들끼리 서로 그걸 토론해서 결과를 내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가 어, CMOS를 쓰니까 클로드가 만든 거를 최종 아이디어를 코덱스한테 한번 검사시키고 제미나이한테도 한번 검사시키고 이것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시먹스를 쓰는 사람들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중간중간에 그걸 한번 더 검증을 이 프롬프트는 없지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AI끼리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보통은 AI가 적대적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가 학습된 AI가 뭔가를 내뱉으면 그것을 평가하는 AI가 그것을 신랄하게 평가하는 거죠. 혹은 A라는 AI가 B라는 AI를 속이게 했어요. 막 이미지다. 그러면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A라는 그 AI가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어 이게 진짜 고양이의 사진인지 아닌지를 B라는 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B라는 A의 목적은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BAI가 이거 평가하는 AI가 속도록 만들어라. 이게 목표예요. 그럼 얘가 B 평가하는 AI를 완전히 속이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고양이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비딩을 시켜서 AI의 최종 결과물을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컨셉을 우리는 내가 잘 아는 분야는 그 비평가를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현식 박사가 환경 스캐닝을 가장 잘하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AI가 환경 스캐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PRD를 만들고 워크프로를 만들면 최현식 박사가 그 역할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돌려보냈죠. 이걸 조정해야 돼. 이건 빼야 돼. 이건 너무 많이 갔어. 이건 추가 리서치를 해야 돼. 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건 내가 잘할 때고요. 사실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 역할을 하는 AI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딩을 시켜서 그것을 계속 여러 번 혹은 AI를 바꿔가면서 혹은 모델을 바꿔가면서 혹은 AI 회사를 바꿔가면서 그것을 계속 지들끼리 토론하고 평가하고 쪼고 공격하게 만들면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그거예요. 좋은 PRD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좋은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는 경우는 오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걸 하는 전부 시키는 프롬프트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바둑을 선택한 거예요. 전혀 몰라도 만들어지더라. 굉장히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지더라. 즉 어느 정도냐? 바둑 프로그램을 그 정도 만들려면 대략 빨리 만들어야 3개월 프로그래머들이 붙어서 두세 명이 붙어서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그거를 네. 기획 12시간, 구현 12시간, 24시간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켜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놔서 이것도 잘 구별 못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쳐서 박스가 여기만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기 원하는 걸 입력. 네. 그리고 로컬 컴퓨터에서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로컬 컴퓨터가 아니고 사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사스에서라고만 넣으면 돼요. 이게 지금은 이 전체는 로컬 컴퓨터로 왜냐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우리의 기본은 로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스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사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문구만 사스에서 자동으로 구현하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시스템 제작을 위한 PRD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만 바꾸시면 된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나머지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네. 자,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처음에는 시작을 해보세요. 음, 네. 제가 요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다 아예 샘플이니까 하나 샘플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음, 복제를 해서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를 네, 요건데요. 카피해서 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될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고요. 자, 요걸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저기죠. 요거 여기에 만드는 걸 입력했죠. 그래서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앱 서비스를 넣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바둑 앱 서비스죠. 이걸 자유동으로 구현하는 걸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 하나도 모른다. 내가 에이전트 팀메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깊고 폭넓게 심층 조사하라. 근데 이거는 PRD 문서 만들기 위한 사전 리서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 제작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거. 아직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거를 팀메이트를 그렇죠. 팀메이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일을 시킬지에 대한 지침은 요게 중요해요. 여기 넣어놨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팀메이트를 만들지 말고 내가 요 안에 프롬프트죠. 요 프롬프트 안에 여기 있죠. PRD 팀메이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지침을 내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 지침대로 리서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 주면 얘가 팀메이트 기능이 클로드 고유의 기능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팀메이트를 구성, 에이전트 구성해서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노하우 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 팀메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팀메이트 기능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팀메이트를 구성하고 그 팀메이트 각각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는 내가 여기 1403줄짜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서를 지침을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롬프트 클로드로 만들라고 해도 만들어지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이런 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걸 더 놨죠.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PRD 팀메이트 여기 문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팀메이트를 수행하라. 그다음 여기 이 작업은 사스 제작용이 아니다. 이거는 클로드 코드 워크플로우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PRD 문서 방향을 또 설정하는 단계다. PRD 문서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죠.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말한다. 이 서비스의 작동은 로컬 컴퓨터에 작동한다. 절대로 사스가 아니다. 사용자 로컬 컴퓨터에서 작동된다. 물론 사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요 문구하고 주의 이걸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는 사스 한다고 하면 요게 들어가면 얘가 로컬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사스를 만들 때는 요 문구하고 주의 2라는 걸 통째로 삭제하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로컬이니까 내가 이 작업에서 이 작업은 PRD 문서 만들기 위한 사전 리서치. 이거 보시면 프롬프트를 할 때 제가 중요한 거는 일부러 반복을 해놨죠. 이 반복을 해야 얘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거를 그래도 잘 읽지만
확률적으로 어떤 걸 빼먹을 수도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가장 중요한 문구가 빠지면 다르게 작동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구들은 요소에서도 한 번씩 더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빠질 확률도 줄고 여러 번, 두 번 나오고 강조하면 얘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AI가 인식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있죠. 곧바로 PRD 문서를 만들지 말라. 지금 우린 뭐 하죠? 방향, PRD 문서를 만든 거거든요. 방향에 대한 사전 리서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서치도 쪼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거는 이 첫 번째 리서치는 범용 리서치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대로. 그럼 얘가 뭘 만들지 간에 범용적으로 다 리서치를 합니다. 그 리서치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마켓 리서치 하고요. 유저 리서치 하고요. 테크 아키텍처 리서치 하고요. 비즈니스 스트래터지 뭐 이런 거 합니다. 이거는 사스를 만들든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게임으로 혼자 취미로 하는 거는 사실은 마켓 리서치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스트래터지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여러분 이것까지 고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예,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괜찮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에서 조사를 하라 라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전 조사 여러 번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술만 집중적으로 심층 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과 이론이죠. 그러니까 바둑의 기술과 바둑의 이론을 가지고 또 조사를 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딩 기술만 또 조사를 시켜요. 무슨 코딩이냐? 이 바둑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코딩과 구현 기술이 있을 거다, 특화된. 그것만 다시 조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외부 연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외부에. 그리고 관련된 문서도 외부 연동 기술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그것을 구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네가 조사를 해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바둑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얘가 바둑을 알파고처럼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한 겁니다. 외부에 바둑 엔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세돌이 아까 여기도 요것도 이 이넨스 에이전트가 20분 만에 알파고 같은 것을 딥러닝을 시켜서 모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역시 똑같이 뭐냐? 지금 여러분 하면 아마 카타고로 가져올 거예요. 카타고 바둑 엔진을 얘가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결합시켜서 바둑 프로그램 돌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외부를 가져오면 그 외부의 엔진이나 그런 것을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전부 다 그것만 조사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 리서치도 이렇게 네 단계를 시킵니다. 범용적으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로 이론과 기술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코딩 기술 그리고 외부 연동 기술이 있으면 그것까지 붙여라. 보통 이제 요 네 가지 이 정도의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서를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문서를 얘한테 다 리뷰를 시키는 겁니다. 문서가 잘 짜지는 계속 복습을 다시 리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문서에 대해서 PRD 초안을 만듭니다. 여기서도 네, 초안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초안이 잘 만들어진지 또 다시 평가를 시키고 네, 아주 지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안을 가지고 네, 네가 이 초안을 꼼꼼히 읽고 네, 이걸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그럼 어떻게 만들지를 워크플로우를 문서를 만들지 말고 아이디어를 짜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시키고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워크플로우 문서를 이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다가 여러분이 추가 문서를 더 주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시켜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초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시간이 12시간 이상 더 걸리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짜고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설계안을 작성하라 그래요. 워크플로우 아이디어를 짜라 그러고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어 여기 보면 워크플로우 아이디어 문서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문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구현한 설계안을 만들고 설계안을 만든 이후에 설계안을 다시 리뷰시키고 그리고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과정들을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지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그대로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걔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어,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했죠? 아,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문장을 넣어놨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얘가 작업을 조금 리서치를 잘 하도록 뭘 리서치 하라는 걸 알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여기다가 이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 문구는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요 신문에서 갖고 왔죠. 그렇죠? 여기에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네, 여기 있죠. PM 에이전트를 불러서 요 수집했다. 여기서 이걸 수집해서 기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구만 가져와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클루만 있어도 얘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 넣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잠깐만요. 보통은 네. 아까처럼 이게 이제 커서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아이디 창에 작업할 때, 요게 이제 프롬프트가 길잖아요. 이 길면 중간 얘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예,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분명히 붙여넣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럴 때는 얘가 지금 메모리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이게 나타납니다. 예. 프롬프트가 길면 프롬프트 전문이 안 나타나고 요렇게 어 페이스하고 텍스트 뭐 이렇게 플러스 9 라인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요렇게 안 나타나서 이스케이프를 쳤을 때는 대부분이 뭐냐 프롬프트가 이렇게 잘려요. 주의하고 잘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롬프트가 긴데 여기서부터 잘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카피해서 요 부분만 카피해서 그냥 바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요것과 요걸 동시에 읽습니다. 요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크로드의 어떤 메모리 기능이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건 다른 제가 아이디 창을 바꿔서 써봤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네, 여러분은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면 되냐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얘가 뭐라고 얘기하든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알 때는 이걸 읽어보고 하면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PM 에이전트를 해서 두 번째 병렬실하고 뭘 하죠. 네. 그런데 얘가 뭘 하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는 경우는 읽어봐야 뭐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얘가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뭐 PRD를 만드세요. 뭐 이런 근데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얘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두 번째 프롬프트죠. 요거 두 번째 프롬프트. 요 두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여기다 일단 준비하고 얘가 끝났다 그러면 이거 엔터 누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 뭐 하시면 돼요? 네, 세 번째 프롬프트를 준비하면 되겠죠. 세 번째 프롬프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입력 있죠? 여기 이거를 요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또 예, 그렇죠? 예.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 내용. 그래서 요것만 가져다가 카피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이게 끝나서 요거 끝나면 또 역시 기다렸다가 프롬프트를 넣고 엔터. 간단하죠. 지금부터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계속 요 순서대로. 네. 그래서 클리어하라. 그러면 요 클리어도 여기서 붙여서 이 단계에서 클리어를 해야 된다. 메모리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어조차도 갖다 붙이시고 그리고 요거 갖다 붙이고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다음부터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늘 보면 여기다가 이 프롬프트마다 여기에 요걸 입력하라 그러면 원하는 거 이거 반복적이잖아요. 요거 카피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 이거죠.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서비스 이걸 곳곳에다가 계속 중요할 때마다 넣어요. 왜냐면 얘한테 계속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는 여러 가지 뭐 CS의 기술도 다 들어가 있고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기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안에
서의 얘가 클로드가 작업을 잘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커버를 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갖다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쓰지를 못해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예,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내가 보통 이제 PRD 만들 때쯤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만들기 원하는 것은 앞에 걸 계속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혹은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을 적는다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거를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내가 바둑 서비스를 만든다.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는 왜 만드냐? 뭐 하려고? 혹은 뭐 사실은 뭐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요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네, 나는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와 어떤 수준이면 좋겠다. 요 문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AI가 여러분이 클로드도 그 기능을 포함했고 나중에 이제 자비스가 되면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번에 안드레 카파치도 뭐라고 했냐면 어, 자기 개선을 하는 루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원래가 랄프 루프라는 게 있어요. 랄프 루프는 뭐냐면 AI한테 클로드한테 시작점과 끝점을 주고 끝점은 평가 기준이 되죠. 그것만 분명히 해놓으면 이 클로드가 계속해서 그게 달성될 때까지 코드를 고치고 고치고 스스로 계속 고쳐서 그 기준이 되면 완료하는 거예요. 요게 랄프 루프라는 건데 이 랄프 루프를 안드레이 카파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기 개선 루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저 여기다 넣을 건데 그렇게 하는 그 기술이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론은 AI에게는 시작점과 끝점 두 개만 알려주면 이제는 AI가 랄프 루프 무한 반복을 하든 어쩌든지 간에 토큰을 밀어넣어서 시간을 밀어넣으면 결국 완성해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작점은 뭐예요? 시작점은 네. 이거죠. 뭘 만들 거냐? 나는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앱 서비스를 만들 거다. 그리고 그걸 리서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게 시작점이고요. 끝점은 뭐예요? 끝점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만드는데 어느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가 끝점이에요. 그래서 그 끝점을 말하는 게 요거예요. 그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은 이거다라는 거죠. 요걸 써주면 그다음부터 요 시작과 끝을 주면 내가 모르는 것도 얘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넣는 거는 요 이 전체 프롬프트에서 요 내용하고 시작점하고 요 끝점 두 개만 사람이 바꿔놓고 나머지는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게 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넣는 거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로드를 띄우셔서, 아, 지금 우리가 뭘 만들죠? 네.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앱 서비스죠. 네. 이렇게죠. 여기다가 나는 알파고보다 뛰어난 바둑 앱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결과점이죠. 네.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네.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 네. 수준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수준은 벌써 여기 알파고보다 뛰어난이잖아요. 네. 이게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붙여놓고 그렇죠?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어느 정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드한테 네가 알려줘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얘가 여기는 지금 얘가 알아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이게 끝나면 그냥 이거 갖다가 얘가 뭐라고 하든 뭘 제안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거를 엔터 이 그다음 프롬프트를 엔터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러요러한 것들이 현존 최고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얘가 이 내용 그대로 구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얘가 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혹은 뭐 이게 뭐 차별화 영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빼버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필요한 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넣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결과물의 모양과 수준을 모르더라도 클로드한테 네가 그 부분을 알려줘. 나는 만들고 하는 건 이거야.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의 모양이 어때야 되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돼. 나는 그것을 클로드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라고 물어봐서 얘가 해준 내용을 네. 뭐 현실적 판단 기준 뭐 이런 건 빼버리고요. 기술 스택. 음, 네. 뭐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스택은 이따가 얘한테 리서치를 시킬 거니까 뭐 서비스 생태가 아니라 플랫폼 뭐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요 1번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요거 하고 요 부분하고 필수 기준선 요 정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요 모바일도 아니고 요 정도면 됐겠죠? 반응 속도는 1초 이내 AI 응수해야 되고 대국 게 대국은 인간과 AI, 인간과 인간이 되고 복귀도 해줘야 되고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랭킹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정도가 결과물이다. 순수 기록 측면에서는 카타고 수준 그 이상. 그리고 AI 활용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 승부처인데 예, 서비스로는 다음에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사용자 수준에 맞춘 적용이 되고 실시간 형사 판단과 자연 해설, 복귀 분석 혁신. 얘가 다 답을 해주거든요.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긁어서 주면 얘가 나중에 이걸 만드는 기준점을 딱 삼아요. 완료시키는. 그러면 그 기준점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PRD를 만들고 워크플로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모를 때는 알면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모를 때는 지금과 같이 크로드를 통해서 작업해서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듯이 제가 하듯이 여기도 있죠? 이거 넣고 여기 요거 있죠? 똑같다 동일한 거. 그럼 앞에서 넣었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예, 계속 이거를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얘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 끝났다 그러면은 얘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뭘 추천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 다음 거 갖다 붙이고 그리고 작업을 해서 끝났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든 뭘 추천하든 상관없이 그 다음 프롬프트 순서대로 갖다 붙이고 예 그렇게 계속 순서대로 갖다 붙이면 어 설계한 구현까지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역시 구현 완료 이후에 이거를 잘 구현됐는지도 얘한테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시키는 프롬프트도 그대로 넣어놨어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어떤 것만 어떤 것만 고쳐라, 어떤 거는 저장하라,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 되면 이제는 클리어 시켜서 메모를 싹 비워라. 이거를 이전 버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간중간에 그냥 이건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초등학생처럼 다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만 다 해서 클리어든 어떨 때는 이건 저장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만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네, 저도 하게 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네,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심지어는 기세 올리는 것까지도,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여기서 워크플로우 시작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를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AI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갖다 붙이고. 네. 이제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니까 이제 12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몰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냥 어차피 저도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있는 것만 이제 바꿔요. 저도 다른 거 하나도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이것대로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갖다 붙일 거면 굳이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를 AI한테 시키자. 이 능력을 하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요거하고 시작점이죠. 아까 그 끝점 두 가지만 얘기해주고 네가 만들어. 그러면 AI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사람이 하듯이 그대로 요 순서대로 갖다 붙이겠죠. 작업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이 12시간 동안 이거를 갖다 복사하고 붙이는 거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까지도 대신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현까지 하니까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내가 만들고 싶은 것, 그 만들고 싶은 것의 결과, 예, 모습, 그 모습을 모르면 그것을 클로드에 물어봐서 준 것을 그냥 두 개만 갖다 붙이면 끝나죠. 그리고 나면 24시간 후에 얘가 네,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딱 띄워주는 거기까지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워크플로우든 다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프로페셔널하게 아 이게 안 된다 이걸 고쳐라 이 기능이 잘 작동 안 되네 이 기능 이걸 넣어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드네 그 다음에는 그걸 해보면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여기 할 때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요. 네 여기도 보면 제가 여기서도 보면 얘가 지금 이 크롤링을 하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문제가 생겨 지금 크롤링이 잘 안 된다. 문제가 생겼다. 상황 보고 해라. 그럼 얘가 이제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이유를 분석해. 그럼 얘가 요 병목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 문제가 에러가 떴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가 스스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원인 분석을 쭉 하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문제가 지금 이런 거죠. 엣지 그래프에서 사실상 무한 루프 상태에 빠져가지고 얘가 지금 작동이 무한 루프 상태에 빠져가지고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무한 루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설계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가 설계안을 마련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얘가 설계안 마련한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죠. 그때 설계안을 심층 성찰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요. 설계안을 심층 성찰하는 프롬프트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여기 보면 네, 설계안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설계안 여기서 설계안을 구현을 했죠. 그럼 구현을 하면 여기서 설계안 구현 완료 이후에 성찰을 시키는 프롬프트가 있죠. 요 프롬프트를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이 프롬프트 넣으면 얘가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면 제가 어떻게 돼? 한 번 더 그 설계안을 성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롬프트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냥. 네, 두 번째 성찰시키는 거. 요거 갖다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세 번째 성찰시키는 거. 이거 갖다 놓고 그리고 나면 뭐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제가 승인한다. 그럼 고쳐. 그러면 얘가 쭉 고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친 다음에 잘 됐는지. 그렇죠? 여기는 잘 됐는지니까 구현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또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네. 이거는 설계한 구현이고 여기 있네요. 제작과 관련돼서는 여기거죠. 근데 사실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설계한 제작이고 이게 구현이니까 여기를 갖다 붙여요. 한 번 더 확인해라. 여러분이 이걸 다 어떻게 구현했습니다. 이걸 읽어보실 수 있는 분은 보지만 읽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프롬프트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네가 알아서 이 포인트에서 잘 고쳐라 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가 해서 빠진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빠진 걸 다시 고쳐 이 말만 하면 돼요. 승인한다. 왜냐하면 모든 프롬프트는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최종 구현은 나의 승인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승인을 바로 얘가 구현하지 않고 승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승인합니다. 라고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 되면 끝나면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나오죠? 몇 번 그렇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commit git push 반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상에서 사용하면서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서 혹은 크롤링을 하는데 이거는 왜 지금 제가 116개짜리 글로벌 뉴스 크롤링은 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안정화작을 오래 하냐면 116개를 지금 완벽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16개를 하는데 어떨 때는 초기에는 한 60%만 크롤링하고 나머지는 벽에 걸려가지고 방어에 걸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해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크롤링을 못한 거, 미완료한 거, 그건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럼 얘가 답을 해주면 그걸 고쳐라. 그렇게 되면 한 번 그 사이클을 돌고 나면 네, 크롤링을 못하는 게 40개에서 30개로 줄고 또 하면 또 30개는 왜 안 되냐 물어보면 또 얘가 설명하면 그럼 고쳐라. 되게 고쳐라. 그러면 얘가 또 20개로 줄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요 문제는 크롤링을 100개를 해야 되는데 60개밖에 못하는 것은 이 지금 만들었을 때의 설계의 문제는 아니에요. 크롤링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도 안 되는 게 이 문제지만 크롤링이 되고 일부가 잘 안 되는 것은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시행을 해보면서 사용하면서 즉각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하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40개, 20개 지금은 현재로서는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지금 걸려요. 그것만 해결하면 100개가 넘는 크롤링을 안정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그런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안정화입니다. 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차 안정화 작업을 하면 된다. 사실 대부분의 지금까지 만든 워크플로우는 대부분 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만듭니다. 너무 쉽죠? 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콜럼버스 달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지금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들어 놨고 또 어떻습니까? 예, 요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이 정도의 24시간 만에 바둑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 누구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이 프롬프트하고 그리고 요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건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네, 텔레그램하고 쉬먹스하고 연결시켜서 외부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얘를 통해서 메인 이제 쉬먹스 때문에 메인 클로드가 하위 클로드나 워크플로우를 조정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얘한테만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알아서 얘가 하는 거를 검증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 하면 메인 클로드가 코덱스나 제미나이를 띄워서 이 작업에 대해서 이 에러에 대해서 얘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코덱스의 대안과 예를 들면 클로드의 대안과 제미나이의 대안을 같이 들어서 이 메인 클로드가 그것을 종합해서 얘한테 최종 명령을 다시 내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여러 개의 중첩으로서 내가 코드를 짜거나 수정하거나 기획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엄밀도와 정확도를 그다음에 어떤 그 구현의 성숙도를 높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면 모델 최종의 모델까지 모든 모델을 다 써서 오케스트레이팅을 하는 사실 뭐 오케스트레이팅의 최고의 단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얘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 조사의 페이지 1을 했어요. 페이즈 2의 토론을 진행할지, 페이지 2로 진행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네. 여기서 그냥,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제가 두 번째를 프롬프트를 카피해서 붙이시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응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이 얘기하죠. 페이즈 1 조사 결과를 했고, 페이즈 2에서 얘가 서제스션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한 번 더 시킬까요? 얘네들끼리. 아니면 결과를 바탕으로 PRD 방향을 조정할지 결정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얘가 어떨 때는 요 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 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제스션을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프롬프트를 넣기 전에 그 일을 한 번 더 시키죠. 저 같은 경우는 더 시켜요. 예. 얘가 서제스션을 두 개를 주거든요. 하나는 지금 한 작업을 조금 더 잘하게끔
추가로 뭘 할까요? 라는 서제션을 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얘가 이랬으면 PRD를 만드는 방향으로 넘어가죠. 이 두 개를 주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도 좋은 거면 그게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그렇게 얘한테 반복해서 계속 보게 하고 반복해서 토론하게 하면 할수록 얘가 문서를 훨씬 더 정교하게 잘 짜고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이 문서를 잘 짜면 잘 짤수록 완결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여기서 구현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 예.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 설계도의 최종 문서가 네. 이 워크플로우 코딩 .md 문서까지가 제가 새로 추가한 건데 이 문서를 바탕으로 얘가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데 그 구현할 때에 이렇게 완벽하게 코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얘한테 리뷰를 시켜서 문서를 짰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구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 만들 때의 노하우입니다. 네. 네. 뭐, 그 이상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걸 기획하는 걸 해볼 수는 없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대로 그다음부터는 갖다 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꼭 기억하세요. 빼먹지 말고, 요 순서대로, 네. 이건 제가 이제 삭제를 할게요.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이거 이거 계속 심지어는 여기도 뭐 클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갖다 붙이셔야 돼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얘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거 갖다 붙이고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거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수준의 제 생각에는 한 70점, 80점 정도 수준의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하면서 기능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용하면서 결과의 수준이나 혹은 일부를 얘가 생략하고 가거나 이럴 때는 일부를 생략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를 생략했다. 이제 생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거를 코드를 짜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라. 대체적으로 그런 유형의 에러만 납니다. 네, 코드 자체의 에러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시킨 모든 단계를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요게 사실은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워크플로우가 크면 사실은 계속 워크플로우 작동하면서 얘가 뭔가를 빼먹는 거, 그다음에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걸 작동하는 걸 보고 찾아야 되니까 그게 제가 이제 논문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 논문 시뮬레이터는 그게 한 두 달 걸렸고요. 지금 어 글로벌 뉴스 크롤링도 네, 완벽하게 그 크롤링 개수를 사이트를 다 하는 거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것도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